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은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교외에는 새하얀 픽업 트럭과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가득했고 드라이브인 극장에서는 로큰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밝고 시끄러운 일상의 바로 아래 항상 조용한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련이 1949년 첫 원폭 실험에 성공한 이후 1952년 미국의 첫 수소폭탄, 1953년 소련도 수소폭탄, 1957년 스푸트니크 1호가 하늘을 가르지르고 1961년 소련이 50메가톤 차르 폭탄을 터뜨리고 1962년 쿠바에 미사일이 배치되는 순간까지 매년 거의 매달 새로운 최악의 시나리오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말은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늘은 뉴저지 교외에 사는 평범한 38세 샐러리맨 존 윌슨과 그의 가족의 하루와 몇 년을 따라가 봅니다. 아침 6시 50분 침대 옆 탁자 위에서 GE 라디오가 뉴스를 시작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여러분. 소련이 어젯밤 카자흐스탄에서 또 한 번 ICBM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펜타곤은 미사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이런 뉴스는 이제 새롭지도 충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면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오늘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겠지, 아니면 마지막 화요일일지도 라는 두 문장이 동시에 맴돕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면 아내 옐렌이 프라이팬에 계란을 굽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일담한 뉴욕타임즈가 펼쳐져 있고 일면 아래쪽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Shelter construction of 40% nationwide. 존은 커피를 훌쩍이며 중얼거립니다. 또 벙커 짓는 사람이 늘었대. 옐렌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할까? 존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저을 뿐입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아침 10시 갑자기 도시 전체를 찢는 듯한 소리가 울립니다. 길고 낮은 끝없이 이어지는 사이렌, 라디오에서 즉시 안내가 나옵니다. This is a civil defense test. This is only a test. 하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로 수백 번 들은 그 말에도 몸은 여전히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바닥에 땀이 배고 목덜미가 서늘해집니다. 사무실에서는 모두 지정된 대피 경로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형광등 아래 콘크리트 벽에 기대선 채 12분을 기다립니다. 옆자리 동료 빌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면 우리 다 끝장이겠지? 존은 대답 대신 어깨만 살짝 들썩입니다. 훈련 종료 신호가 울리고 나서도 사람들은 1, 2분 정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누구도 서둘러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오늘은 덕앤커버 훈련 날입니다. 선생님이 밝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 모두 책상 아래로 들어가세요. 머리를 팔로 감싸고 눈을 꼭 감고 입을 벌려서 충격파에 대비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따라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9살 토미가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아빠, 진짜 폭탄 떨어지면 책상 아래 숨어도 진짜 살아남아요? 존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살아남을 수 있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 토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존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진짜 믿고 있는 걸까? 주말 낮 존은 지하실로 내려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배포한 Family Fallout Shelter Plan 책자를 펼쳐놓고 벽 한쪽에 선반을 설치합니다. 캔스프 36개, 통조림 햄 12개, 분유, 비스켓, 초콜릿바, 1갤런 물통 20개, 배터리식 라디오, 손전등 2개, 응급의약품 상자, 플라스틱 시트와 덕테이프까지. 8살 딸 리사가 장난감 집을 들고 내려와 묻습니다. 아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큰일이 나면 여기 숨어 있으면 돼.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놀 수 있어요? 존은 미소 지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 13일 동안 존의 집에서는 TV가 거의 꺼지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 소련 선박의 움직임, 핵전쟁 D-Day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지는 매일. 위기가 해소된 후에도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신문은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긴장 완화라는 헤드라인 다음 날에는 새로운 소련 위협이 실립니다. 사람들은 점점 덜 놀라고 점점 더 한숨만 쉽니다. 1966년 봄, 사이렌이 또 울립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또야? 하며 웃기만 합니다. 토미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그냥 훈련이잖아 라고 어깨를 으쓱입니다. 어느 저녁 존은 현관 앞에 서서 이웃집 불빛을 바라봅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 그 순간 갑자기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공포에 완전히 길들여졌다.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잠을 설치는 날이 줄었습니다. 공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공포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1950년 처음 사이렌을 들었던 날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냉전은 단 한 발의 핵폭탄도 터뜨리지 않고 수천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선택 뒤에는 항상 작은 물음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의미가 있을까? 내 아이들은 진짜 평화를 볼 수 있을까? 2026년에 우리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문장을 듣습니다. 지금은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무서움 한가운데서도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아이를 재우고 서로 안아주던 그 조용하고 평범한 용기를 조금이라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어떤 형태로든 혹시 모를 전쟁을 삶의 배경음으로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음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갈 겁니다.